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교직 실무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과 교사와 교직의 이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군요. 아마도 앞으로 학기 말까지 계속 비대면으로 가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염려해 봅니다.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직 실무 과목을 공부하게 될 유승호입니다. 저는 교사 생활을 18년 정도 하고 장학사를 6년 했습니다. 장학사는 전라도 교육청에서 4년, 그리고 교사들의 컴퓨터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전라도 연구정보원에서 연구사로 2년, 그리고 나서 전주 시내에 있는 중학교 교감을 2년 하고 다시 전라도 교육청 정책공보관실에서 장학관으로 3년 근무하고 지금은 전주 시내에 있는 중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군요. 무척 반갑습니다. 교직 실무 과목은 교사, 학생, 교사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 과정, 학급 경영, 그리고 생활지도, 학교 회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 등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서 초임교사, 즉 신임교사의 시행착오는 학생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교직 실무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직 실무 과목은 현장 교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고, 교사가 직무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최고의 집필진이 쓴 중등 교직 실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다양한 현장 경험과 현장 지식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직 실무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하기 위해서 교직 논술 수업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계획입니다. 1000자에서 1500자 정도의 교직 논술, 즉 루브릭, 골격, 뼈대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만 있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라든가 직장, 어떤 신문 기고를 할 경우, 원고를 쓸 경우에 아주 수월하게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논술문 작성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교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학기에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 실무 수업에 대한 학습 목표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사의 직무와 학생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학급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무 능력을 갖추게 될 거고, 교원의 인사와 복무, 학교 회계 제도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 환경과 학생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원 단체는 어떠한 단체가 있고 교원 단체의 일은 어떤 일을 하는지, 교육 실습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평가, 교육 실습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수업을 한 토대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메타인지로 고착화시켜주기 위해서 3단 논법을 위한 논술을 여러분들은 같이 해보게 될 텐데, 이러한 논술은 서론, 결론, 본론 3단 논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배운 지식의 내용들을 토대로 논술을 해봄으로써 메타인지 기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술의 구조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점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주차에는 오늘 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 OT와 후반부에 가서 교사와 교직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교사는 어떠한 일을 하고 교사는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되고 학교 내에서 교사들은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 2차 시에서는 논술의 기본 구조, 논술의 기초,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실예를 가지고 논술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술의 특징과 좋은 논술, 나쁜 논술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 2주차에서는 학생의 이해,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 두뇌, 뇌를 보면 머리에 보면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20세가 돼야 완전체가 된다고 하는데, 청소년기 학생들, 초, 중, 고 학생들은 아직 전두엽이 미완성의 단계에 있겠죠. 이 전두엽에서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나타내는 이 뇌세포인데, 이러한 뇌세포들은 학생들은 완전히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대한다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겠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 학교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 교사, 평교사, 그 다음에 행정실, 교무실과 행정실,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일은 어떤 일을 하는지, 미래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차 두 번째 시간 4차 시에서는 논술의 기초, 서론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론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3주차 5차 시에서는 3주차 첫 시간에는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학교 교육과정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있을 거고,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공식적, 표면적 교육과정.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교육과정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학생 지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육과정 개발 창의적 교육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3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논술 기초 세 번째 시간으로 본론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논술은 논증이라고 하죠. 논증.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를 어떻게 주장하고 이 주장에 대한 중심 문장에 대한 뒷받침하는 근거를 논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논증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본론을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 가서는 7차 시가 될 텐데, 4주차 첫 시간에는 수업과 평가 그리고 지도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평가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행평가가 있을 거고, 형성평가가 있을 거고, 총괄평가가 있을 거고, 전라북도에서 또는 진보교육청에서 진보교육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취하고 있는 평가, 과정 중심 평가죠. 과정 중심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지도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지도안은 도입 단계가 있을 거고, 전개 단계가 있을 거고, 정리 단계가 있겠죠. 이 부분에 학습 목표, 동기 유발, 전개 단계에서는 어떻게 지도안을 전개해야 되는지, 정리 단계에서는 차시 예고, 형성평가, 이러한 다양한 방법, 이러한 것들을 이 단계마다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지도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교수학습 모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의식 모형 또는 모둠학습 모형 또는 직소 모형이죠. 협동학습 모형,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하브르타 학습 모형,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디베이트 학습 모형, 토론 학습 모형, 프로젝트 학습 모형, 다양한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이런 학습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차 시에서는 교직 실무와 교직 논술의 기초 네 번째 시간으로 결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결론은 어떻게 작성해야 올바른 논술의 결론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 가서는 학급 경영의 이해인데, 담임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담임교사는 어떠한 핵심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학급 경영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급 경영의 실제, 즉 학급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고, 환경은 어떻게 정비해야 되고, 생활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부모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차 시에 가서는 교직 실무 첫 번째 교직 실무 교직 논술의 실제 첫 번째 시간에서 직접 선생님이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을 직접 타이핑하면서 논술문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11차에서는 컨설팅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학 지도와 컨설팅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자율장학은 무엇인지, 컨설턴트의 역할, 즉 학교장의 역할, 교감의 역할, 수석교사의 역할, 부장교사, 교사, 이러한 컨설턴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12차 시에 가서는 실제 논술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논술 주제를 가지고 직접 논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7주차입니다. 7주차에 가서는 인간관계론이죠.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면 교사는 어떠한 인간성, 어떠한 대인관계, 타인을 배려하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남을 이해하는 인간관계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또 인간관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해리스의 유형, 키슬러의 유형. 해리스 같은 경우는 자기긍정, 타인긍정, 자기부정, 타인부정과 같은 이러한 해리스 모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키슬러 모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배형이 있을 거고 복종형이 있겠죠. 복종형. 그리고 친화형도 있을 거고 친화형. 그 다음에 냉담형도 있겠죠. 냉담형.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논술, 규정 논술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해당하는 주제를 통해서 역시 논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8주차에 가서는 생활지도와 생활지도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담의 이론과 실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담의 기본 원리와 기술, 이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본인의 속마음을 내비치려고 하지 않죠. 부모에게도 하지 않고 오로지 가장 친한 자기 친구들에게만 속마음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차 시에 가서는 논술의 실제 네 번째 시간으로 관련 주제를 가지고 직접 논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차 시입니다. 9차 시에 가서는 교육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교육 관련 법률에는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교육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신체활동 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 교실 복도, 계단,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왜 일어나고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치료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는 100% 모두 지급이 됩니다. 보상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어떻게 담임 교사가 또는 교사가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전 앱도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안전 앱이 있는데 이 안전 앱에 가면 계절별 안전, 다양한 안전 교육 방법, 동영상, 심장이 멎었을 때 심장을 살릴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 앱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직접 핸드폰에 설치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전공제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러한 보상들은 어떻게 구제해 주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논술의 실제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해당 주제를 가지고 직접 논술에 여러분들과 함께 논술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0차 시입니다. 10차 시에서는 교내 임용과 승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내 보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휴직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차 시에서 역시 논술의 실제 여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11차 시입니다. 11차 시에서 가서는 학교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기한은 어떻게 하는지, 품위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느 때 사용하고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고 행정적인 일을 하게 되겠죠. 이 행정적인 일을 할 때 이 에듀파인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투명한 학교 회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에듀파인 시스템은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교 행정 조직과 사무 관리, 기한문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논술의 실제 7번째 시간으로 해당 주제를 가지고 직접 선생님이 논술 타이핑해 가면서 서론, 본론, 결론 형태는 서론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본론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결론에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정도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논술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차 시에서는 학교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 보건실, 시설 개방은 어떻게 하는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폭력은 어떻게 일어나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요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역시 논술 실제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25차 시 13주차입니다. 13주차에 가서는 교직단체는 어떠한 단체가 있는지, 현재 정교조가 있을 거고, 교총이 있을 거고, 한교조가 있을 거고, 실천교사 모임이 있고, 교사 노조가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정교조는 법의 노조로 통보를 받았죠. 박근혜 정부에서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을 받았는데, 그제인가요? 9월 3일 대법원에서 법의 노조 통보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교조가 법의 노조, 즉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육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로 치부가 됐었는데 9월 3일 대법원에서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취소. 따라서 7년 만에 정교조가 법 내 노조가 됐죠. 합법 노조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직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다른 나라의 교직단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역시 논술의 실제 9번째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입니다. 마지막 주차 전 시간이 되겠네요. 이때는 교육 실습, 교생 실습이라고 하죠. 교생 실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생 실습의 개념, 의의는 무엇인가,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역시 논술의 실제 10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차가 되겠네요. 마지막 주차에서는 교직 실무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대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교직 실무 평가를 할 텐데, 교직 논술, 즉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시험 보는 논술 형태로 대면 평가를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교직 실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어떻게 논술로 표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은 A4 용지 한 장에서 한 장 반, 약 1,500자 내외의 논술이 될 텐데, 이런 논술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교직 실무의 수업 교재는 이 책입니다. 중등 교직 실무 책인데 박세훈 교수님이 대표 저자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교수,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집필한 중등 교직 실무 아주 잘 집필되어 있습니다. 박세훈 교수님은 우리나라 교육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전북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다양한 교육학과 교육행정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수업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 실무 수업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는데 상대평가는 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A 학점이 도달하는 수준에 모두 올라온다고 하면 모두 A 플러스 학점을 줄 수 있는 절대평가 방법으로 하고 평가 방법은 중간 과제물 평가 8주차 정도의 레포트가 나갈 텐데 레포트 40점 40% 기말고사 A4 용지로 1500자 논술 40% 출석 20%에서 100점 만점에서 여러분들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와 교직의 이해인데요. 교사와 교직의 이해, 교사에 대한 기대.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고 있고 교사들의 교직관을 세 가지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사의 직무와 자질, 교사의 발달, 교직 갈등. 교사들은 학교에서 관리자들과 어떠한 갈등이 있고 교사와 교사 간의 갈등은 어떠한 갈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에 대한 기대입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교사에 대한 기대가 아주 기대가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교원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교원의 질은 교육의 질과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적으로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교사들의 역할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현재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표를 보면 보통이다라는 게 43.2%, 별로 못한다 라는 게 23.7%, 즉 보통 이하가 60, 70,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한다 라는 게 24%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성인 남녀들이 교사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사의 수준은 과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대와 사범대학을 가려면 1, 2, 3등급 정도를 맞아야 될 정도로 고등학교에서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사범대 교대를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우수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기대 수준은 낮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공교육 뇌실화 방안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뇌실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교훈의 열의와 전문성을 높인다. 공교육 뇌실화 방안이 교훈의 열의와 전문성을 높인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32.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훈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크게 요구되고 교훈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직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직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직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성직관은 주로 신부님, 목사님, 승려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보는 거. 노동직관은 노동자, 전문직관은 의사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보는 관점이겠죠. 주로 이러한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성직관입니다. 성직관은 교직을 세속적인 집단과는 달리 성직으로 보는 관점이죠. 교사가 하는 일은 신부님, 목사님, 승려와 같은 성직자가 하는 일과 성격상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은 육체와 영혼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혼, 즉 정신세계, 정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서양의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교육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은 곧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보았고, 성직자가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성직자가 교직을 맡은 전통에서 유래해서 교직관을 성직관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교직의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겠죠. 윤리적 측면이 강조되겠죠. 성직자와 같이 교사의 소명의식, 즉 헌신이나 사랑, 희생, 봉사, 도덕과 같은 그런 규범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직관에서 보면 교직은 천직이다.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별한 소명의식을 지닌다. 특별한 소명의식, 소명의식을 지닌다 라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들이 있죠.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라는 군사부 일체와 같은 말은 성직관에 빗대어 성직관과 관련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성직관은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교사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하면서 헌신과 사랑과 희생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겠죠. 반면에 교사의 개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제한을 두고 있는 물질적인 보상이나 근무 조건에 대한 교사들이 많은 요구를 할 경우에는 나쁜 교사, 세속적인 관점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노동직관인데요. 노동직관은 교사도 학교라는 직장에 고용되어서 정신적 노동을 제공한다는 대가로 보수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노동자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노동자와 같다. 교사는 이런 생각을 확대해 보면 학생은 노동직관에서 학생은 학교의 고객이나 소비자로 간주될 수 있겠죠. 노동직관에서 교원단체가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999년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법률에 따르면 교원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임금, 근무 조건, 복지,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내용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체 정치 활동이나 파업, 일체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파업도 해서도 안 되고 쟁의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단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만 해야 되느냐? 임금, 근무, 복지, 지위 향상에 관한 내용만 교육감하고 단체하고 전교조라든가 교육총연합회 교총이라든가 한교조라든가 이런 교원 단체와 교육감과 교섭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만 교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교직의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거겠죠. 성직관에서 도덕적인 거, 헌신, 사랑 이러한 것들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전문직관입니다. 전문직관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교직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직을 전문적 지식과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1966년에 유네스코와 국제노동기구 ILO죠. 유네스코와 ILO에서 어떤 기본 원칙을 선포했냐면 교직은 전문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교직이 전문직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ILO에서 교직은 전문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직과는 의사나 변호사나 와 같은 전문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상의 세 가지 관점은 전적으로 배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세 가지 교직관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크게 보아서는 교직의 전문성과 노동자성이 공존하는 측면이 있고요. 성직관은 교사 개인적으로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원들에게 엿볼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교직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은 각기 교직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나름 유용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의 직무와 자질인데요. 교사의 직무는 학생을 가리키는 거겠죠. 학생을 가리키는 것 외에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 교사의 직무와 자질에서 교사의 직무에서 법규적인 교사의 직무와 가업적인 교사의 직무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법규적인 직무는 법에서 규정하는 직무겠죠. 헌법 31조 6항에 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요.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의 교사의 직무 영역은 학생교육, 전문성 신장, 그 다음에 교사의 복무, 그 다음에 대외관계 영역으로 구분되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법규적으로 교사의 직무로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이행해야 되는 어떤 성실의 의무라든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아주 엄격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 법에서 교사의 직무로 규정하는 것은 학생 교육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 교육과 전문성 신장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요. 과업적 교사의 직무로서는 과업적이란 얘기는 업무라는 얘기겠죠. 업무. 교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는 교과 지도, 그 다음에 특별활동 지도, 그 다음에 담임으로서의 지도, 생활지도, 담임으로서의 생활지도, 학급 경영,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적인 직무와 과업적인 직무로 이렇게 교사의 직무를 나눠볼 수 있고, 교사의 자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체로 바람직한 교사는 건전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서 친근감이 있는 교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자질에서 전문적 자질과 개인적 자질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전문적 자질은 말 그대로 지식, 교과 지도에 대한 기술, 실기 능력을 의미하겠죠. 개인 자질은 인성과 품성, 그 사람의 됨됨이, 올바른 언행과 애절을 들 수 있습니다. 교사는 전문적 자질과 개인적 자질 두 가지를 다 잘 갖추어야 교사로서 훌륭한 교사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교사의 발달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X축에는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초임교사, 고경력 교사로 진행되는 거고요. Y축은 전문성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의 경우는 대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유형이고요. 교사의 유형이고, 나와 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다를 보면 초기에는 지식이라든가 기능, 태도, 품성 이런 행동에 대한 내용들을 발달시켜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정체기가 오죠. 또 아울러서 쇠퇴기도 옵니다. 후퇴하고 다의 경우는 후퇴하였다가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아서 발전해 가는가 하면, 나의 교사 유형은 한번 침체되었다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의욕이 떨어지는 교사의 유형으로 볼 수 있고요. 라의 교사 유형을 한번 볼까요? 라의 유형의 교사는 시작해서 회의 좌절을 느끼면서 교직을 떠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사들의 발달은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가와 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교직 갈등입니다. 처음에 교사로서 발령받아서 풍운의 꿈을 꾸고 학교 현장에 나가면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의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벌을 주거나 질책을 했을 경우에 학부모들에 대한 거센 항의 전화, 이런 것들로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갈등의 유형으로서는 기대와 현실 간의 격차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기대와 현실 간의 격차.
학생들이 아주 착하고 성실할 걸로 생각해서 학교에 가보면 다양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사고적으로 판단을 성인과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이 굉장히 부족한 학생들, 질풍노도에 철없이 굉장히 폭력적인 학생들, 다문화 가정을 갖고 있는 학생들, 부자 학생, 가난한 학생, 아주 다양한 학생들이 있겠죠. 이러한 학생들과 학교 현장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학생들을 상담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교직 실무라든가 상담 이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습득하면 좋겠죠. 그보다 가장 좋은 건 선배 교사와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서 조언을 얻는 게 가장 좋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교직 사회 내에서 하위 집단 간의 갈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장과 교사, 교감과 교사, 교사와 행정실, 선배 교사와 후배 교사 간의 갈등, 이러한 다양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갈등들은 이해 부족이라든가 남을 배려하지 못한다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점에서 생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갈등은 일반 사회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일반 사회에서 보는 교사에 대한 시각이 그리 탐탁지만은 않습니다. 교사와 일반 사회와의 갈등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들 역시 선배 교사들과의 어떤 차를 마신다거나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들의 해결책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직 갈등 해소 노력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교원 스스로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의 전문성이 길러진다라고 하면 교사의 학생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하위 집단 간의 갈등, 일반 사회의 갈등이 어느 정도 상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갈등 해소 방법으로서 관리자의 민주적 지도성 발휘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의 관리자들은 굉장히 탑다운 방식이 아닌 버텀업 방식,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교사들이 결정해 오면 그걸 교장이 수용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아주 민주적인 관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자의 민주적 지도성 발휘도 굉장히 중요한 갈등 해소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교원에 대한 근무 여건이나 처우 개선이 중요하겠죠. 교사들에게 강요만 하고 여건이라든가 처우 복지를 개선해 주지 못한다면 역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성원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남을 존중해 준다면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과 교사의 이해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수업이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